한 권의 책으로 인생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지금까지 걸어온 약 90년의 인생과 반세기가 넘는 경영자로서의 발자취를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리더인가?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폐결핵의 초기 증상인 패치뮴에 걸려 꼼짝없이 누워 지내던 때였죠. 어린 제게는 날마다 어둡고 깊은 죽음의 구렁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강렬한 체험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시골 본가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숙부 2분과 숙모 1분이 결핵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건강했는데도 가족의 병에 감염될까 두려워 결핵의 마수에 걸린 사람처럼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너무 겁이 난 나머지 결핵에 걸린 숙부가 몸져 누워있는 별지 앞을 지날 때마다 코를 틀어막고 도망치듯 빠져나오곤 했죠. 아버지는 당신의 동생을 돌볼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각오한 것 같았습니다. 간염 따위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우 헌신적으로 동생을 간병했으니까요. 저의 형도 결핵이 그렇게 쉬이 옵는 병은 아닐 거라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결국 병에 의연했던 아버지와 형은 감염되지 않았고 오히려 병이 두려워 도망치기 바빴던 제게만 병마가 덮쳤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매일 병상에 누워 슬금슬금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에 오르르 떨면서 한없이 우울한 심정으로 신음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웠던지 이웃 아주머니가 책을 한 권 빌려주었습니다. 그 책에는 대략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재난이든 그것을 끌어당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신의 마음이 부르지 않는 일은 그 어떤 일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다. 정성껏 숙부를 간병하던 아버지와 병 따위 신경 쓰지 않고 태연하게 생활하던 형은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을 두려워하고 질색하며 피하려만 했던 저는 덜컥 병마를 불러들이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신의 마음이 끌어당긴 것입니다. 필름에 촬영된 영상을 영사기가 그대로 스크린에 비추듯이 인간의 마음 역시 자신이 그린 그림을 현실에 그대로 재현합니다. 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 법칙이자 모든 일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무엇을 그릴 것인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와 같은 물음이야말로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현실을 만들고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이때 얻은 교훈은 이후 저의 인생관이 되어 모든 조직 경영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아직 어렸기에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고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수년이 지나 사회에 나갈 때까지 제 인생은 좌절과 고뇌, 시리의 연속이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시험에 2번이나 떨어졌고 대학 입시도 망쳐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했으며 뒤이은 취업활동도 생각처럼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왜 나만 실패하는 것인지 한탄하며 완전히 의욕을 잃고는 암담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시커먼 인생이었습니다. 삶의 흐름이 크게 바뀐 것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 교토에 있는 고압투자 제조업체에 취직한 뒤부터였습니다. 경기 불황과 취업난 속에서 교수님 소개로 간신히 들어간 회사였죠. 그런데 막상 입사하고 보니 회사는 부도 직전 상태로 은행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입사 동기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고 결국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 달리 도망칠 곳이 없었던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일의 정면으로 맞붙어 보기로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각오로 회사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연구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었을까요?
비록 더디지만 차츰 연구 성과가 나타났고 주위에서도 저의 투지를 알아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뿌듯한 보람 속에서 더욱 연구에 매진했고 그러자 신기하게도 결과물은 점점 더 개선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순환의 고리가 생겨나 마침내 저는 파인세라믹 재료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인세라믹은 고온에서 구워 만든 비금속 무기질 고체인 세라믹보다도 순도가 훨씬 더 높은 물질로 내열성과 내마모성 등이 매우 뛰어난 특수 재료입니다. 제가 지닌 기술력이 갑자기 향상된 것도 아니었고 연구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뀐 것은 마음가짐 뿐이었습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꿨을 뿐인데 그 순간 저를 둘러싼 상황이 거짓말처럼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인생은 마음이 엮어내는 결과이고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자신의 마음이 불러들인 것이다. 결핵에 걸려 신음하던 어린 시절에 어렴풋이 깨달았던 마음의 법칙이 다시 한번 제 삶 위로 불쑥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문장을 제 인생을 변함없이 지켜줄 부적처럼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대체 무엇인가? 왜 어떤 마음가짐은 복을 불러들이고 어떤 마음가짐은 화를 불러들이는가? 1959년 교세라 창업 후부터 2010년 파산 직전에 일본 항공을 재건할 때까지 저는 이 물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연구한 마음의 구조와 그 작동 방식을 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왜 리더인가? 누가 리더인가? 사업의 크기는 리더가 지닌 마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경영자의 인격이 무쇠처럼 단단해지면 기업은 저절로 발전하고 번창합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에 무사히 닿길 바랍니다. 마음이 부르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경영은 물론이고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상대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이타의 마음으로 판단한 일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성공했다. 이 부분은 한 톨의 거짓 없이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상대의 이익을 우선하는 건 좋지만 그 상대가 나쁜 생각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하지? 한가하게 도움을 베풀려다가 오히려 먹잇감이 되고 말 텐데.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옳은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역시 그러한 운명조차도 자신의 마음이 끌어당긴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고민을 듣고 상담해 줬는데 간혹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일방적으로 정말 심한 일을 당했어요. 엉엉 울면서 원통한 표정으로 하소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은 그 사람이 먼저 그런 심한 짓을 했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일깨워준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먼저 더 심한 말과 행동을 했으면서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더라도 이미 당신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이 나쁜 사람과 나쁜 일을 끌어당긴 것뿐입니다. 마음이 끌어당기지 않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법칙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남을 속이거나 기만하려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그와 똑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정신을 단련하고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의 마음도 똑같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마음은 언제나 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나쁜 마음을 지닌 사람이 접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대사회에서 사람을 가려가며 교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엮이지 말고 멀찌감치 거리를 두는 것이다. 가깝게 지내다가도 아무래도 미심쩍은 마음이 들면 적당한 이유를 대고 자리를 떠야 한다. 왠지 내게 해가 미칠 것 같으면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깔끔하게 관계를 끊고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은 상대의 행위에 맞서겠다고 자신도 이것저것 대책을 마련해 상대를 비방하고 반격하는 것이다. 권모 실수는 늘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명심하라. 그런 행위를 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도 상대와 똑같이 더럽혀지고 똑같은 수준으로 타락하고 만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굉장히 솔깃한 돈벌이 사업이 있다며 달콤한 말로 제안하는 사람이 꼬이기 마련이다. 선한 얼굴로 기업의 자산을 분탕질하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 끊이질 않는다. 경영자의 마음이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순식간에 그러한 함정에 걸려들고 만다. 나는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느닷없이 그럴싸한 사업 아이템을 들고 찾아오거나 아무런 투자 없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사람이 다가오면 아예 대꾸를 하지 않는다. 더불어 그러한 탐욕으로 인해 내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스스로 철저히 경계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일은 가망이 없어. 그런 쓸모없는 사업에 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포기하고 이제 돈벌이에 신경 쓰는 게 어때? 진지하게 전력을 다해 몰두하는 일에 대해 당장 돈이 되지 않는다고 폄하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비난하며 발목을 잡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일본 항공의 재건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빠르게 진척되고 큰 성과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칭찬과 축복의 말보다 의심과 저주의 말을 훨씬 더 많이 들었다. 그 중에는 까닭없는 비난과 모함도 있었고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나는 임원진을 포함한 모든 조직원에게 귀를 닫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자고 격려했다. 적어도 리더는 함께 더러워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수천 명이 넘는 종업원을 거느린 조직의 경영자라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분노에 휩싸여 적과 악의 다툼을 벌여선 안 된다. 고요하고 담대하게 문제의 한복판을 지나갈 줄 알아야 한다.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도 더러워진다.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 마련이다. 동조하거나 대항하지 않으면 그들은 머지않아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부르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선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휘청거리지 않고 마음을 잘 간수하는 것. 이것이 리더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할 태도다. 성공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찾아올 리 없다. 지방 소도시의 작은 공장에서 출발한 교세라가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계기는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 IBM의 대형 범용 컴퓨터에 들어갈 핵심 부품을 수주한 일이었다. 이 수주권은 당시 교세라 한 해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엄청난 금액의 주문이었다. 독일의 유명한 세라믹 제조회사를 제치고 거머쥔 캐거였기에 나와 직원들은 너무 기뻐서 수주가 결정된 바로 그날 스키야키 파티를 열었다. 하지만 행운은 거기까지였다. 그 후로부터 햇수로 3년간 교세라는 혹독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다. IBM이 제시한 사양서의 품질 기준은 당시 우리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에 비해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들이 요구하는 특정의 정확도 역시 그간 교세라가 적용한 기준보다 10배 이상 까다로웠다. 심지어 당시 교세라에는 완성된 제품의 성능을 자체적으로 측정할 기기조차 없었다. 하지만 나와 직원들의 투쟁심은 뜨겁게 타올랐다.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작은 부품 업체인 교세라가 세계 첨단 산업계의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이 험난한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세라믹 기술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었다. 반드시 성공하고야 만다. IBM의 제품 발주를 받은 직후부터 나는 이 문장을 하루에 100번도 넘게 속으로 되뇌었고 공장에서 직원들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작업의 전 과정을 지도하고 감독하기로 마음먹었다. 직원들은 연일 밤낮으로 피로와 싸워가며 일에 매진했다. 어떤 날은 녹초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직원들을 회사 정문에서 기다렸다가 일일이 손을 붙잡고 배웅을 해줬다. 늦게까지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경영자로서 내 일은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텅 빈 작업실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집무실로 돌아가 제조 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나 마음에 걸리는 점 등을 되돌아보고 각 설비 반장들에게 지시할 내용을 따로 정리해뒀다. 너무나 다양한 작업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기에 아무리 잠을 줄여도 늘 시간이 빠듯했다. 동트기 직전에야 공장에 병설된 기숙사로 돌아갔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직원들 사이에서 나는 심야가 지나 다음날 아침까지 일하다 귀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 고젠사마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을 고생해 드디어 시제품을 만들어 IBM에 납품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불량품이라고 도장이 찍힌 채 모두 반품되어 돌아왔다. 시제품의 색상이 너무 불량해서 합격 여부의 판정조차 내릴 수 없다는 통보를 받으니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몰라 아득해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했다. 소재 개선부터 완전히 새로 다시 시작해야 했다. 대체 이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막막하기만 했고 어느 날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아 뛸 듯이 기뻐하다가 아침에 깨어나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허탈감에 미친 사람처럼 울다가 웃는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됐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동안 때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절망감에 너무 분해서 눈물을 찔끔거리기도 했다. 내가 무너져 내릴 때마다 나를 구해준 것은 다름 아닌 직원들이었다. 경영자가 헛된 기대와 바닥을 알 수 없는 낙담 사이를 수없이 오가며 방황하는 동안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계속 노력해 주었다. 그런 노고가 결실을 맺어 교세라는 프로젝트를 수주한 지 정확히 7개월 만에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때부터 나는 공장을 24시간 가동시켰고 다행히 대규모 수주 물량을 기한 안에 납품할 수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IT 기업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사양 기준을 따라잡다 보니 어느새 교세라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세라믹 부품 회사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수주한 제품의 개발과 생산은 어느 정도의 확률로 성공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한다. 착수한 개발은 반드시 성공시킵니다. 나는 그 어떤 프로젝트일지라도 일단 한번 착수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도중에 그 어떤 난간에 부딪히더라도 아무리 험난한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나는 이러한 자세를 두고 기세라고 부른다.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기세가 없다면 성공에 닿을 확률은 낮아진다. 반대로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기세만 있다면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다. 마음이 부르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부르는 일은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난다. 아마 지금 당장 성공하는 건 무리일 거야. 일단 이번엔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현실적이겠지? 성공을 의심하고 실패에 더 큰 무게를 두는 사람에게 성공이 일어날 리 없다. 그리고 늘 성공만 생각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성공이 일어나지 않을 리 없다. 어떤 일이든 무조건 해내겠다는 투지, 즉 바위를 부술 것 같은 기세야말로 성공의 전제 조건이다. 삶의 모든 기회와 위기는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있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마음 없이는 생겨나지 않는다. 현재 내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지하고 도와준 수많은 사람 덕분이다. 회사가 존속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고 또한 제품을 구입해주는 고객이 있기 때문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매사 감사하는 태도가 자연스레 우러나는 법이다. 교토의 작은 공장에서 출발한 교세라의 처음 주문을 넣은 거래처는 마스시타 전기산업, 현 파나소닉 그룹 산하의 한 계열사였다. 우리는 매번 꼬박꼬박 주문을 넣어주는데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마스시타 상이라고 부르며 거래 관계를 유지했다. 아직 변두리의 작은 공장에 불과한 무명의 기업에 꾸준히 제품을 발주해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 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납기와 품질에 관한 요구사항은 무척이나 까다로웠는데 특히 가격 면에서는 매년 감가 요청이 들어와 영업부에서는 늘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교세라와 마찬가지로 마스시타의 자재를 납품하던 몇몇 하청업체는 이러한 일방적인 감가 요청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나 다름없다며 불평불만을 쏟아냈다. 물론 그 심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스시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으려 애썼다. 매년 변함없이 발주를 해준다는 점, 그리고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기 위해 교세라의 기술력도 덩달아 단련된다는 점 등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마음만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아무리 합격 기준이 까다로운 주문일지라도 완전 납품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각오로 일에 매진했다. 통보받은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제한된 예산 안에서 이해타산이 맞도록 필사적으로 지혜를 짜냈다. 혹독하고 빠듯한, 그러나 행복하고 뿌듯한 몇 년이 지나 교세라는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이번에는 당시 거침없이 성장해 나가던 한 신생 반도체 기업의 주문을 받게 되었다. 마스시타와의 오랜 거래 경험이 밑거름이 된 덕분일까? 교세라의 제품은 현지 하청업체들의 제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고 심지어 가격까지 훨씬 저렴했다.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제품 성능 향상에 끊임없이 매달린 결과였다. 미국 시장 진출 초기만 해도 성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큰 성취를 거두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로 감사의 마음이 솟아올랐다. 나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렸다. 마스시타상 덕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고 되새겨 그것이 일상의 태도와 자세에 녹아들게 되면 무심의 상태에 이른다. 무심의 상태로 하루하루 일에 전심 전력을 기울이면 마음이 정화된다. 마음이 맑아진 상태에서 사람은 우주의 진리라고도 할 수 있는 일의 본질을 만날 수 있다. 교세라를 창업하기 전 교토에 있는 고압조자 제조회사에서 세라믹을 연구했을 때 경영은 적자의 연속이었고 임금이 밀리는 일은 너무나 다반사였다. 직원 월급조차 제때 줄 수 없는 회사에서 연구 설비가 풍부할 리 만무했다. 하지만 어쨌든 내 임무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새로운 세라믹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오로지 당장 눈앞에 있는 연구에 몰두하기로 각오를 다졌다. 난간 따위 두렵지 않다는 각오로 온 신경을 집중시켜 맹호 같은 기세로 덤벼들자 마음에서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텅 비었다. 수도승이 좌선의 절정에서 무의 경지에 다다르듯이 사고의 불순물이 머릿속에서 말끔히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자아로 거듭난 것이다.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은 난간에 부닥쳐 숨이 턱 막히는 무력감에 압도당해본 적이 있는가? 종업원이 수명에 불과하든 수천 수만의 직원을 거느리든 사업을 일으켜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라면 모든 순간이 까마득한 암벽과도 같은 위기의 연속이다. 나는 이 사실조차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인다. 난관이 없었다면 내가 이토록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었겠는가? 인생의 모든 지혜를 짜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몰입할 수 있었겠는가? 연구자 시절부터 나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를 틈틈이 메모로 남겼다. 경영자가 되어서도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노트와 메모는 교세라의 기업 철학을 지탱하는 원형이 되었다. 나는 이것들이 모두 거대한 난관이 가져다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위기에 몰리지 않았다면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을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그 기록들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큰 난관이 찾아온다.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서 생겨난다. 잊지 마라. 인생의 모든 기회와 위기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다. 오늘 설의 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이나모리 가지오 지음, 김은경 옮김, 다산북수 출판,
반세기 경영 끝에 깨달은 마음의 법칙이라는 부제가 붙은 왜 리더인가입니다. 전 세계 기업인들이 존경하는 인물로 손꼽는 저자가 90세의 나이로 출간한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하나의 단어는 원서의 제목이기도 한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시작하여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무엇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깨달음으로 끝맺는 이 책에서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꿈은 이루어진다류의 맹목적 믿음이 아닌 성공하겠다는 결의와 포기하지 않겠다는 뚝심, 과정을 견뎌내는 인내의 마음들이 우리를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르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소개해드린 파트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운과 성공의 에피소드를 불러 그 일이 꼭 일어나는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